혹시 못 가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호전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조기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다른 질환이랑 함께 혼동해서 치료를 받다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치료에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를 제작하고 관찰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헤아리마니원 대전점 이원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미처 설명드리지 못했던 질환들과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보충 설명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눈을 너무 자주 깜빡거리고 불편해서 안과 치료를 받았는데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경우라든지 코를 킁킁거리고 입을 자주 벌려야 돼요. 그래서 비염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헛기증을 자꾸 합니다. 이렇게 목에서 소리를 내서 혹시 목 감기인가 해서 병원을 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조기에 내원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다른 질환이랑 함께 혼동을 해서 치료를 받다 호전이 좀 없었다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거나, 그래서 다른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찾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까요? 갑작스럽고 빠르게 그리고 반복적이면서 비율동적으로 나타나는 상동적인 움직임 혹은 소리를 의미를 하죠.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로 개정된 DSM-5 기준에 의하면 이 불수의적,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은 이라는 말이 사라졌다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선 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거슬리는 반복 행동들은 틱이 아닌 습관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정의가 다르니까요. 사실 임상에서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들께서 아이들의 거슬리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좀 훈육을 하셨다거나 제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틱 증상 자체가 본인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지는 것이 없다거나,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행동 양식들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틱 증상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죠. 물론 이제 정확한 것은 진단과 꾸준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신학기 시즌 그리고 시험 기간, 중요한 프로젝트나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시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은 증상들이 대체적으로 조금씩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강한 자극이나 충격을 받는 경우에 그렇게 좀 증상들이 심해질 수가 있는데, 저희 이제 원에 왔던 한 친구의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스키장을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데 아버님께서 처음 스키 타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삼각적 코스에 그냥 놓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한 충격을 받았겠죠. 그 이후부터 친구가 자꾸 이제 하는 내지르는 음성특이 너무 심해지게 된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또 대표적으로는 감기를 앓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몇몇 약물에 대해서 좀 민감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틱 증상이 심해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인틱 환자들은 사실 이미 질환을 오랫동안 알아오셨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이 언제 조금 더 악화되고 호전되는지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증상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죠. 물론 몇몇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증상을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해야겠다라고 좀 적극성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죠. 그렇다 보니까 질환으로 단정을 지어버리고 치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의기소침해지거나 더욱 예민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변에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환자를 단정 지어버리는 바람에 좀 놀림감이 된다거나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틱이라는 명칭으로 아이의 질환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한 11살, 12살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런 친구들은 질환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왜 치료받아야 되는지 치료의 당위성을 잘 느끼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장기간의 계획하에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왜 치료받는지 납득하지를 못한다면 치료 의지가 생기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관찰은 하시되 또 너무 주의 깊게 관찰하지는 말아주세요. 말에 조금 모순 있나요?
당연히 증상을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에 호전이 있고 어떤 증상은 변화가 없는가에 따라서 뭐 약제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치료 방향에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또 너무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아이의 모든 행동이 틱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씩 보호자 상담을 하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틱 아닌가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틱 아닌가요? 틱을 앓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도 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좀 뒤통수를 긁적거린다거나 눈을 깜빡이면서 눈동자 이렇게 돌린다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관찰을 하면 이런 모든 일회성 동작들에 의미부여를 하게 될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관찰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당연히 예민해지고 좀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증상을 억지로 숨기고 참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일시적으로는 그게 컨트롤이 돼요. 하지만은 그 이후에 편한 상황이 되면은 폭발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치료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의 원인, 즉 변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다낭 풍동, 담화대요, 비허, 간황, 간신 음어 등과 같은 변증으로 틱을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들어가죠. 간주근이라고 해서 간계의 기능 중 근육을 관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간계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근육의 움직임에 이상이 생긴다라고 한방 이론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억지 설명을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근육의 움직임은 뇌 그리고 운동신경, 뉴런 등이 관여하는 것이 맞죠. 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부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당시의 언어로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인 것이지 뭐 간과 어떤 리버 우리 얘기하는 1대1로 대응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틱 치료를 위해서 제법 많이 쓰는 처방인데 작약감초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어요. 실제로 이 약은 신경근 접합부에서 시냅스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밌는 것은 작약감초탕의 경우에 작약이나 감초, 단독으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병용했을 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논리로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건 사실 한방에서만 작용되는 특별한 어떤 선물 같은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다른 많은 분야에서 또한 병용 효과 등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차치하기로 하고요. 자각의 경우에는 간경에 작용하는 약물이다라고 본초학에서는 배우게 되는데 이 작약 감초탕이 시냅스에서 작용을 한다. 시냅스 차단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니까 좀 신기할 수 있죠. 이렇듯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간신비패신을 단순히 해부학적인 개념으로 1대1을 대응시키는 것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바나오박탕이라고 하는 약은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에요.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프로작과 아주 유사한 항우울 작용을 한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 논문이 너무 수없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약의 양리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만 좀 따로 빼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